안녕하세요. 2월 19일 목요일 매일 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오늘도 가셔야죠. 저랑 같이 가셔야죠. 행정법. 자, 저랑 이렇게 테마별로 그때그때 정리하는 거 괜찮으세요?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또 불편하거나 또는 모자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공부를 더 하면 조금 더 실력이 높아지겠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또 아직 안 되는 부분은 자꾸 듣다 보면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뭐. 자, 오늘도 매일 행정법 소방공채 25년 문제인데요. 행정이 하자야, 하자. 우리 어제에 이어서 취소 철회 하자 살펴볼게요. 제 행정의 하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하자 얘기를 좀 해야죠. 행정의 하자. 자, 기본적으로 행정에는 법률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아주 협소한 협의의 개념이고, 또 행정에는 권리의무의 변동을 일으켜야죠. 상대방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수익적이든 침익적이든 복효적이든 어찌됐든 효과를 발생시켜야 돼요. 효과 발생.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하자면 처분 등보다는 좁은 개념이에요. 처분 등이 조금 더 큰 개념이다. 행정위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처분 등은 쟁송법적, 절차법, 심판법, 소송법, 행정기본법도 있지만요. 행정행위는요 조금 이론적, 학문적, 학제적, 그다음에 논리 적용하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보, 자, 권리의 변동,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효과, 이걸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런 게 하자가 있다. 왜? 법률을 보니까 법적 근거를 둬야 되는데, 법적 근거, 법률에 적어도 행정위가 되려면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자, 이게 외부의 표시까지 돼야 돼요. 뭐 주머니 갖고 다니면 누가 알아요, 그게. 그래서 그 표시의 정도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것까지 요구한다. 도달할 것까지. 요렇게 하면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 요건, 효과 발생 요건, 여기까지는 성립 요건 이렇게 얘기하죠. 대내적 성립 요건, 대외적 성립 요건 이렇게 차이 나는지 뭐 다를 건 없어요. 성립이 필요한 것들, 이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효력에 관한 요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요건 중에, 법률에 써 있는 요건 중에 일부를 빼먹으면 그러면 뭐다? 이렇게 누락되면 누락, 흠결, 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뭘 빼먹으면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행정행위, 하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행정의 하자. 그럼 원칙적으로 법치주의 원칙상 법치주의 원칙을 관철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 법치주의 원칙을 관철하면 행정위는, 이런 하자 있는 행정위는 허용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거가 원칙입니다. 제거하는 방법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취소로 제거하는, 무효로 제거하는, 또는 실효. 자, 요거 실효는 많이 없어요. 뭐 자진 폐업, 철거 뭐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당사자 사망 뭐 세 가지, 당사자 사망, 폐업, 철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되면 뭐 별도의 처분이 없어도 사라집니다. 자, 무효는 너도 나도 언제라도 이런 개념으로라도 좀 누구라도 언제라도 기간 제한 없이. 취소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그래서 직권 취소, 쟁송 취소. 자, 지난 시간에 이 직권 취소와 비교 개념으로서 철회도 좀 봤어요. 솔직히 철회하고 취소는 판례는 별로 구분을 안 해요. 취소가 철회고 철회가 취소고 용어 구분을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개념이 헷갈리는 건 아니죠. 개념은 엄격히. 철회는 적법하다가 장래를 향해서, 그 다음에 취소는 원시적 하자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침입적인 건 소급하지만 수익적인 건 장래요. 그 수익적인 건도 어제 문제에서는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당사자 부정행위, 기난 처분이었다든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그럴 때는 소급표를 줘도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장래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쟁송 취소, 직권 취소했는데 쟁송 취소, 심판, 소송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취소라는 쟁송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까다로워요. 권한 있는 청을 대상으로 또 법원이나 심판을 하는데 기간 제한 거치셔야 되고 전심 절차 거치셔야 돼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취소는 불가쟁력이라는 기간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넘어서면 쟁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약간 민법상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을 행정법에도 그대로 가져와요. 취소 정도의 하자 있는 행정위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동적 상태에서 유효 상태를 가다가 쟁송 기간이 통과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면 유동적 상태의 유효가 그냥 고정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자가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런 개념이 좀 나와요.
좀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사유에 있는 불가증력 때문에 이거 기간 내에 싸워야 되는데 요거 쟁송 취소해서요. 요 불가증력, 요 기간이 도가돼 버리면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기간 도가로 인해서 발생한 효력이에요. 취소는 기간 내에, 그게 넘어가면, 이 기간이 훅 넘어가 버리면 불가증력이 생겨요. 그래서 당의 행정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더 이상 상대방이 못 다투는 거지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패자 부활전이 하나 있죠. 부활전? 저는 이렇게 붙이는데 하자 승계. 자, 동일한 목적,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처분이 발해졌을 때 선행처분에 불가증력 생겼어요. 이 말은 취소사 있는데 기간이 넘었다. 그럴 때 후행처분, 적법한데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갖고 소송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패자부활전이죠. 다만 하나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을 때고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목적의 처분이라면 하자 승계가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철거하면과 철거 절차, 그러니까 철거하면과 철거 절차, 대집행 절차라고 하죠. 또는 자 처분, 소득 처분 또는 처분과 그 다음에 징수 절차, 그러니까 소득 변경 처분과 징수 절차, 아니면 자 조세 부과와 징수 절차, 이들은 하자 승계가 안 돼요. 예외적으로 서로 다른 목적일 때 하자 승계되는 거 세 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아, 이거 있잖아요. 왜 독립유공자 예우에서 배제돼서 할아버지가, 근데 후손의 예우 배제 사건, 서로 다른 목적인데 하자 승계 인정. 개별 공실이가 과세 처분, 표준지 공실이가 수용 재결 보상금 자결 처분. 아유,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로지 보상금 결정할 때만 쓰는 기준 가격이고, 개별 공시지가는 과세 표준 금액이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에서 손실보상이 나오거나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과세가 나오진 않습니다. 서로 다른 목적인데도 개별 공시지가 과세 처분, 표준지 공시지가 수용자 보상금 재결, 요 사이에는 하자승계가 인정돼요. 이런 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하자승계론이니까. 오늘 그 문제거든요. 조금 판례가 어려워서 힘들었나요? 자, 좋은 판례 드린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병역법, 이건 많이 나왔어요. 병역법상 보충역 편의처분과 공익금 무효. 여러분, 보충역 편의처분 받으려면 신체검사 받죠. 이게 신체검사가 전제 요건이잖아요. 그래서 신체검사 요건 중 뭐 보충역 편의처분을 받고, 공익근무 요원은요 보충역 편의처분 받은 사들 중에 여러 가지 업자 병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공익근무 요원 소집 처분과 보충역 편의처분, 얘는 신체검사로, 얘는 그 업무 적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별개예요. 별개의 목적으로. 그럼 원칙적으로 하자 승계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따라서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 이렇게 써줬잖아요.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가 아니라 독립한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불가증이 발생한 보충형 편의처분을 이 법을 이유로 공익처분의 취소를 다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안 돼요. 얘네들은 하자 승계 안 돼요. 1번이 바로 옳지 않은 거. 이번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선언 의미의 취소. 원래요 무효는 취소를 안고 있거든요. 다만 무효 소송을 걸 당시에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는 쟁송기간이 남아 있었어요. 또 취소권을 다 갖췄어요. 근데 결국 소송을 걸면 쟁송기간이 중단이 걸려요. 째깍째깍 넘어가는 시간이 중단이 걸리니까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무효소송 걸 당시에 취소소송 요건을 갖췄다면 나중에 소송 끝나서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취소소송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대신 무효소송 걸 당시에 취소 요건은 다 갖춰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뭐 많이 나왔던 판례 이 둘은. 3번 선행처분의 소득금액 변동 토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 아니, 징수 절차하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처분이거든요. 이거는 세금이 확정된 처분, 세금, 과세요, 과세. 이게 과세가 확정되는 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징수처분은, 이거 강제 징수 절차에 들어간 징수처분, 둘 사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과세하고 징수처분, 대집행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명하고 하자 승계 안 되듯이 이렇게 기본이에요, 기본. 4번 행정청이 학교보건법상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 및 시설 해제 여부 행정처분을 하면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누락한 흠, 요게 절차잖아요. 만약에 절차가 너무 경미해서 하자로 볼 수 없으면 그냥 유효고요. 절차의 하자는 일반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갑니다. 맞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자, 문제 판례가 어려웠나요? 저랑 하시면 3번 4번 이런 판례도 자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 국세기본법 시행, 자 이런 소득세법이라든지 시행령까지 다 몰라도요,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있어야 과세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요. 이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왜 나오냐면요, 어떤 법인이 있는데 원래 자기네가 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다른 데다 써버린 거죠. 그럼 써버렸으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소득을, 자기네가 가진 돈을 써버린 거니까 소득 처분이 된 거죠. 처분했다는 건 행정적인 처분이 아니라 팔아버렸다고요. 아니면 줘버렸다고요. 그렇게 되면 소득
처분이 생겨서 그러면 얘가 가진 어떠한 누가 아니 뭐 월급을 줬다든지 상여금을 줬다든지 다른 뭐 계열 회사한테 돈을 주면 소득 처분이 생긴 거고 그 처분을 해서 받은 사람은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인에게 니네 그렇게 하고 돈 줬으니까 걔 돈 준 만큼 세금 네가 떼놨다가 같이 줘. 그래갖고 원천징수 의무자, 한마디로 법인에게 소득금의 변동 통지서를 날려요. 그러면 소득금의 변동 통지서를 날리면 그때서야 이제 과세금이 확정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인은 그 소득금의 변동 통지 갖고 소송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아니 그거는 정당하게 준 돈, 빌린 돈 갚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물론 빌린 돈 갚아도 세금이 나오지만 그래도 정당한 이유가 있고 법인세 감면 대상이라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그 과세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인데 그걸 떠나서 소득금의 변동통지는 세금을 부과한 거고 징수 처분은 징수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하자 승계가 안 됩니다. 승계되지 않습니다. 요거 겉들여서 같이 알아두시고요. 내일도 저랑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인영이었습니다.